두려움. 당신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 아픈 사람은 건강을 바란다. 두려움에 갇힌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 좋은 것을 기대하라. 좋은 것에 정신을 집중하면 잠재의식이 늘 해답을 줄 것이다. 잠재의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다. 실패, 질병, 나쁜 인간관계 등의 원인도 바로 두려움이다. 수많은 사람이 과거, 미래, 고령, 노년기 정신질환, 죽음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두려움은 마음속 생각이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어린아이는 침대 밑에 숨은 괴물이 밤이 되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듣고 두려움에 떤다. 하지만 부모가 방 안에 불을 환하게 켠 뒤 괴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다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괴물이 있다고 믿으며 진심으로 두려움에 시달리던 아이는 마음속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치유된다.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그림자 덩어리 같은 해로운 생각일 뿐이다. 그림자에는 실체가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가 찾아온다. 내 활동지 인근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나를 찾아올 때가 많다. 대학생들이 공통으로 호소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시험을 칠 때 겪는 암시적 기억상실증이다. 이 증상을 겪는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토로한다. 시험을 보기 전에는 배운 내용을 다 이해하고 시험에 나올 문제의 답까지 전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날 책상에 놓인 빈 답안지만 보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 이 현상도 잠재의식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사람이 가장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을 실현한다. 나를 찾아온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이 실패에 관한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러니 잠재의식은 자연스레 실패를 실현한다. 실패를 생각하며 두려워했기 때문에 일시적 기억상실을 겪으며 실패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의대생 신라는 손꼽히는 우등생이었다. 그런데 필기시험이나 구술시험을 볼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주 쉬운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다. 나는 신라에게 이유를 설명했다. 시험을 보기 며칠 전부터 혹시 시험을 못 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시달렸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신라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키운 것이었다. 두려움이라는 강력한 감정에 뒤덮인 생각은 잠재의식 안에서 실현된다. 다시 말해 신라는 잠재의식에 자신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실패라는 응답을 얻은 것이다. 잠재의식의 작동법을 공부하며 신라는 잠재의식이 기억의 저장고라는 사실을 배웠다. 자신이 의대 수업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배웠다. 더 나아가 신라는 잠재의식이 반응적이고 상호적이며 잠재의식과 깊이 연결되려면 긴장을 풀어 평화롭고 자신감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도 이해했다. 신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아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자신의 모습을 밤낮으로 상상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보낸 축하 카드를 손에 든 모습까지 상상했다. 행복한 결과에 집중하자 신라의 잠재의식도 행복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행복한 상상을 한결같이 반복하자 잠재의식이 전지전능한 힘을 발휘해 신라의 현재의식을 올바른 쪽으로 인도했다. 자신이 원하는 결말을 상상하자 상상 속 결말이 실현됐다.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신라는 시험을 칠 때 더는 기억상실을 겪지 않았다. 잠재의식의 주관적 지혜는 신라가 훌륭한 성적을 얻는 방향으로 신라의 마음을 강제로 이끌었다.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의 힘을 이용하라. 10살 때쯤 나는 수영장 물에 빠진 적이 있다. 수영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팔을 휘저어도 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몸이 가라앉는 게 느껴졌다. 새까만 물이 나를 휘감던 때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숨을 쉬려 입을 벌리자 입 안으로 물이 가득 들어왔다. 결국 한 소년이 허우적대는 나를 발견하고 수영장에 뛰어들어 나를 무트로 끌어냈다. 이 기억이 내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나는 오랫동안 물을 무서워했다. 어느 날 나는 한 현명한 중견 심리학자에게 나를 괴롭히던 물 공포증 이야기를 했다. 수영장으로 가서 물을 보세요. 물은 그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해 만들어진 화합물일 뿐입니다. 물은 인식력도 의지도 없어요. 하지만 박사님은 둘 다 갖고 있잖아요.
나는 심리학자가 이어서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의 근본적 성질은 수동적이라는 걸 이해한 다음 큰 소리로 외치세요. 내가 너를 통제할 것이다. 나는 마음의 힘으로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 다음 물속으로 들어가세요. 수영을 배우세요. 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의 힘을 이용하세요. 나는 심리학자의 말대로 했다. 머릿속에 새로운 태도를 받아들이자 잠재의식에 전능한 힘이 응답해 내게 힘과 믿음 그리고 자신감을 줬다.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아 두려움을 극복하고 물을 통제하게 되었다. 수영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자 효과적인 건강관리 습관이 되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수영한다. 물이 나를 통제하도록 두지 마라. 물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두려움은 좋은 것이다. 가 태어난 아기가 두려워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과 갑자기 들리는 큰 소리. 단 두 개뿐이다. 이는 정상적인 두려움이다.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보호 수단으로 주어진 일종의 경보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상적인 두려움은 좋은 것이다. 길을 걷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한 걸음 물러서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오토바이에 치일지도 모른다는 순간적인 두려움은 한 걸음 물러서는 행동으로 극복된다. 그 외 다른 모든 두려움은 비정상적 두려움이다. 비정상적인 두려움은 과거 부모, 친척, 선생님 등 유년기에 만난 사람들의 영향에서 비롯된 특정한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다. 비정상적 두려움은 상상이 폭주하면 생긴다. 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할 기회를 얻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신문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비행기 추락 사고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악의 비행기 추락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까지 찾아봤다. 바다에 추락해 익사하는 자기 모습을 상상했다. 이는 비정상적 두려움이다. 이런 생각을 반복하며 두려워할수록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끌고 갈 확률이 더욱 커진다. 뉴욕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잘 나가는데 비정상적 두려움에 시달리는 기업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회사가 파산해 모든 것을 잃고 많은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서 상상으로 키워냈다. 실패하는 모습을 생각할수록 그는 점점 더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그는 끔찍한 상상을 멈추지 않았으며 아내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했다. 계속 이렇게 잘 될 수는 없어. 불황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거야. 희망이 없어. 우리는 망할 거야. 그의 아내는 결국 남편의 파산 소식을 전했다. 그가 상상하며 두려워하던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가 두려워하는 일은 실존하지 않았지만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 믿고 계속 두려워하며 위기를 기다리자 위기가 정말로 찾아온 것이다.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식에게 끔찍한 재난이 일어날 거라며 무서워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희귀병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들은 자기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자기가 이미 그 병에 걸렸다고 상상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모두 비정상적인 두려움이다. 두려울 때는 생각의 방향을 돌려라. 한 대규모 재단의 임원 라파엘은 지난 3년간 임원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살았다고 내게 털어놓았다. 그는 늘 실패를 상상했고 부하 직원들이 승진해 자신의 상사가 되리라는 생각을 계속했다. 그는 실제하지 않는 두려운 상황을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었다.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너무나 생생하고도 극적으로 한 나머지 그는 점점 예민하게 성과는 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결국 그는 권고사직 당했다. 사실 라파엘을 해고한 사람은 자신이었다. 끊임없이 이어진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잠재의식에 홍수처럼 쏟아져 잠재의식이 그의 생각대로 반응하게 만든 것이다. 그의 잠재의식은 그가 실수를 저지르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해 그를 결국 실패로 이끌었다. 두려운 생각이 드는 즉시 곧바로 생각의 방향을 반대로 돌렸다면 라파엘은 해고되지 않았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내용은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에서 가져왔다. 물가를 건너거나 수영하는 게 무섭다면 자유롭고 즐겁게 수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물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라. 수영장을 가로질러 수영하며 즐겁게 노는 느낌을 상상하라. 생생하게 상상하라. 주관적인 마음속에서 이 상상을 계속하면 결국 물속으로 들어가 물을 지배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법칙이다.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진다. 완전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채 두려움에 통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확언을 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두려움은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건설적인 생각으로 두려움을 대체하라. 두려움은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였다. 자신감은 두려움보다 위대하다. 두려움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한다. 생각은 창조적이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따라온다.